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6년이고 2월 5일입니다. 목요일이네요. 자,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뽑았죠. 미중 관계 개선 급진전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일단 언론에 보도되는 것만으로 평가를 했을 때는 그랬는데, 사실 지난번 에이펙 이후에 트럼프가 시진핑한테 초대를 받았다. 국빈. 그래서 내년 4월에 중국을 방문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8년 만에 가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 자, 그런데 뭐 트럼프가 누구를 만난다고 해놓고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제 그게 그대로 이어진 거고, 어제 통화를 통해서 좋은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내 언론은 그렇게 좀 틀어서 많이 보도를 하는데, 물론 섞어서 지금 트럼프가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번 대화 통화는 상당히 중요했다. 그래서 급진전이라고 묘사해도 될 것 같다. 이것은 제가 이제 최근에 쭉 말씀드린 것처럼 고비가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푸틴이 트럼프를 칭찬했을 때 역사에 남을 것이다. 여러 가지 고비들이 넘어갔고, 우리는 이재명은 시진핑을 만나러 갔었고, 그 후속 미팅들이 이해찬이 베트남 갔었고, 김민석이 JD 벤스를 만나러 갔었고, 다시 강훈식 비서실장이 갈 필요 없는 유럽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조현 외무부 장관이 미국을 날아가서 만났어요. 단계가 쭉쭉쭉쭉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실무 단계까지 왔다.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제 안 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실무 단계까지 내려왔다. 그게 다 된 거 아니냐? 시기는 BTS가 컴백하는 3월달 무렵일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자, 그거랑 오늘 통화 내용을 봤을 때는 트럼프가 내년 4월에 시진핑을 방문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방문하기 전에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다. 역시 3월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언론들이 여러 가지 이제 요즘 국어 시험도 대입 국어 시험도 지문이 교과서 밖에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면 기본적으로 문해력이에요. 짧은 시간에 긴 문장을 읽고 처음 보는 긴 문장을 읽고 그것이 뜻하는 말을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언론사들의 문해력이 낮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나 내지는 일부러 회피한다. 자, 그 중에 지금 전혀 쓰지 않는 단어가 북미 종전선언이나 북미 평화협정이라는 용어를 전혀 쓰고 있지 않죠. 또 안 쓰는 단어가 그건 우리 주위에 맴돌고 있는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 다극화라는 부분을 회피하고 있어요. 이건 의도적으로 회피한다고 봅니다. 의도적으로 시험을 다 이해해놓고도 답을 딴 걸 쓰는 셈이에요, 지금. 대학 입시에서. 자, 이거 한번 볼게요. 계속 바쁘게 움직이죠. 엄청나게 세상이 지금. 자, 볼까요? 이런 기사가 났죠. 미국 석유전 대만 무기 안 돼.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 꼭 다툰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미중 정상 긴급 통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긴급 통화. 긴급 통화는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긴급 통화가 뭐 때문에 초래됐을까? 뭐 때문에 긴급 통화를 하게 됐을까? 갑작스럽게? 저는 이건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제일 영향을 미친 것은 조현과 마르코 루비오의 미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조현 외무부 장관이 미국으로 가니까 조세 협정 때문에 또 어쩌고저쩌고 가는가 보다. 지금 그게 이슈였으니까. 그럼 트럼프한테 완전 속아 나는 거예요.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속아 주는 거죠. 근데 둘이 대담을 하고 나서는 관세 이야기는 1도 없었어요.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해서 원자력 그리고 기타 등등 이야기를 했죠. 조선 어쩌고 저쩌고를. 자, 그것은 이제 김민석 미팅의 후속이고, 김민석이 벤스를 만나는 동안 이해찬은 베트남에서 뭔가를 모종의 일을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이재명이 마음이 아파할 정도로.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강훈식은 유럽을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현이 아주 실무적인 미팅을 위해서 미국을 날아갔다. 조현과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미팅이 끝나자마자 트럼프가 전화했다. 트럼프와 시진핑 간의 통화가 성사됐다. 이것은 구체적 일정이 다 합의됐고 그 주요 내용에 대해서 오케이 한다는 것입니다.
예. 자, 여기에도 지금 이 통화 내용에 언급된 게 미국 석유를 좀 사달라. 대만에 무기 팔면 안 돼. 지난번에 한번 급준다고 한번 팔았었죠. 도움 안 되는 거. 자,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서로 문제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또 트럼프가 패턴했다 이게 아닙니다. 저는 중국이 미국 석유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대만 무기 안 팔 거예요. 더 이상. 왜? 지난번에 이재명 이야기했잖아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존중한다고. 그것은 트럼프 이야기를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왜? 이 지역 주도권은 현재 한국이 잡고 있거든요. 미국은 빠지죠. 이제는 대만의 무기를 팔아도 우리가 팔아야 돼요. 네, 판다면은 안 팔지요. 미국 석유 살 가능성이 있다. 자,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멜로니 이태리 총리가 우리를 방문하러 왔다. 그리고 미국한테 버림받은 붕괴된 나토의 조각 중에 하나인 영국의 총리가 중국을 방문했다 얼마 전에. 미국 욕을 막 했다. 네. 그 다음 캐나다 총리도 중국을 방문했다. 예,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이게 다국화입니다. 이게 트럼프가 정확히 원하는 바고 세상이 원하는 바예요. 그것이 중국과의 거래예요.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해서 미국을 죽여야 되겠다. 그럼 전 세계 가치 폭망이죠. 세계 최고의 소비체인데. 자, 그래서 이렇게 됐더니 영국도 나오고 와서 잘해보자고 이야기하러 오고 인연이 없을 것으로 보이던 미국의 꼬붕으로 보이던 캐나다까지 우리하고 비즈니스 한다 그런다. 그리고 동북아에서는 미국이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한국과 끈끈한 유대를 유지하겠지만 그 최후의 마지막 결정은 한국이 내린다. 그래서 한국하고 협상하면 된다. 그것을 시진핑이 인정했다. 그리고 새로운 무역의 기회가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래서 온데 물가가 다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적인 현상이거든요. 경제가 위험하고 그중에 제일 위험한 거는 미국이고 현재 패권국이기 때문에 제일 위험한 국가지만 그들이 가진 스트레스를 전 세계에다 퍼뜨린 다음에 마지막에 죽는다. 경제적으로도. 이런 거는 옛날부터 많이 나오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불꽃을 한반도에서도 피운다. 여기에 자연스럽게 남북 북미 종전선이 물고 들어간다. 평화의 전다수로 트럼프가 부상할 것이며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부여할 것이다. 거기에 시진핑도 동의했다. 지금 이런 그림이에요. 뭐 어떤 게 더 맞는지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저는 제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느끼는 대로.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하죠. 공화당이 트럼프를 버렸다. 이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기 레임덕 후임자 논의. 이것은 지난번에 바이든 때도 지지율이 36% 정도 내려가니까 탄핵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가 미국 민주당 내부에서 나왔더랬습니다. 지금 41%, 42%그 정도죠. 아직 위험한 건 분명해요. 자, 뭐 이 채널을 쭉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봄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간 선거가 11월 달이에요. 근데 여름에는 큰 거 하기 어려워요. 봄이에요. 3월이에요. 예. 3월에 큰 거 하고 그 다음 4월에 시진핑하고 이야기하고 지금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야기 나온 대로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이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내년도 아니고 금년이죠. 예. 금년에 4번이나 만나게 되겠어요. 4번이나. 8년 만에 이것은 뭔가 많은 계획들이 나온다. 자, 그러면 얼마 전에 EU하고 19년간의 협상 끝에 FTA를 체결한 인도가 있죠. 그러면 지금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유엔을 대체할 수도 있는 평화위원회 거기도 유엔의 상임 이사국에 해당하는 지금 7개 국가가 그렇죠. 국가들이 등장할 수 있을 거예요. 리더십 반장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C5를 접목시킬 수 있어요. 거기 이미 4개 나라는 정해진 거예요. 미국, 중국, 다 동의하시죠? 러시아, 그 다음 한국, 그 다음 인도, 5개죠. 저는 그래들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그들이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자, 외국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했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나왔죠. BBC가 서로 간에 웃는 얼굴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이렇게 게재를 했고 통화를 했다. 이게 보면 중국과 미국산 원유 가스 구매를 논의했다. 우리 것도 사가라. 이거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주 드라마틱하게.
예, 그래 되면은 엄청나게 다른 색깔을 가지게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소 에너지로 넘어가는 거, 그리고 그 뭐라고 할까,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는 부분이 지금 좀 늦춰지는 것 같아요. 왜냐, 지난 3, 4년간 놀았거든요, 서구가.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2기 근조 건설하기로 했던 부분, 강원도에 지금 부지가 확보된 부분을 계속 한다는 부분이 좀 있고, 지금 이제 미래 에너지 부분도 가기는 갈 건데 좀 늦게 간다. RE100 정도에서 일단 AI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시장을 만들어 간다. 생각만큼 대폭적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것을 지금 견뎌낼 수가 없다는 거죠. 준비도 안 돼 있고, 우리는 준비돼 있어요, 제가 봐서는. 그리고 이제 민간 부분의 에너지 원자력 협정이라고 루비오하고 조현이 이야기한 부분은 아마 함정의 선박의 대형 선박의 엔진을 지금 차세대 원전으로 바꾸는 그런 부분들은 좀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건 미국이 자신이 있으니까. 자, 이런 걸 받아들일 카드가 크다. 그래서 내년 4월에 방중이 돼 있다. 그래서 저는 내년 3월 중에 BTS의 어떤 광화문 투어와 맞물려서 북미 종전선언, 그 전 세계로 파급 효과를, 지금 BTS를 이길 수 있는 종교단체나 다른 어떤 문화적인 이벤트도 없습니다. 트럼프보다 훨씬 힘이 셉니다, BTS가. 그걸 분명히 엮으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김민석이 마이크 벤스, JD 벤스 부통령을 만나러 가기 전에 하이브를 들렀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예. 그럼 넷플릭스가 광화문 공연을 전 세계로 생중계하기로 했죠. 예. 그게 미국과 한국의 협력 관계를 상징적으로 현재 보여주고 있다고 봐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중국은 우리도 보고 싶다, 이 정도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현재 처지가 잘 반영되고 있어요. 거기에도. 자, 그래서 뭐 중국의 미국 석유사라 그리고 핵심 강물 블록을 출범시킨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트럼프용 딴지 걸기용 섞어준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우호적인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다른 대회가 다 준비가 됐고, 중국과도 그래서 시진핑과 통화를 한 겁니다. 여기서 이 많은 상황을 이끌어낸 것은 트럼프거든요. 시진핑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 예고편으로서 지난번 APEC에서 트럼프 만났을 때 이미 큰 건 결정이 됐어요. 그 다음 실제적으로 이 지역의 주도권을 행사할 한국이 준비를 됐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중국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중국을 연락해서 중국을 설득시켰죠. 관계 회복. 예. 자, 그래서 지난 APEC에 만났을 때도 이미 그때 아마 통화를 했었거나 뭐 그랬을 것이, APEC에서 만난 이후에 11월 달에. 그래서 히토류 같은 부분은 수출 제한 조치를 유예한다 이렇게 됐었고, 또 이재명이 중국 갔을 때도 우리는 히토류 제한 조치에 안 걸려요. 그래서 이거 사실 크게 필요 없는 부분이에요. 핵심 광물 블록 출범. 자, 이것은 계속 현재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중국과 각을 세우는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끼워 넣은 부분이다, 억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보여드린 내용인데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이거 이후에 이게 현지 시간 3일이죠. 예. 거기는 현지 시간 2월 4일에 조형과 마르코 루비오가 만난 그 다음 날 트럼프가 시진핑과 통화를 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선에서도 다 해결되어 온 것들이 짜 맞추기가 이기 와서 마무리가 됐다. 양쪽의 외교부 장관들 사이에. 그 전에 우리 측에서는 이해찬의 노력이 있었고, 김민석의 방미가 있었고, 강훈식의 유럽 방문이 있었다. 분명히 강훈식의 역할은 북한의 접촉입니다. 북한과 이야기 안 하고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우리끼리는 말 맞추는데 북한이 뭐 팽하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을 강훈식이 하고 있고, 이 그림은 다 나왔다. 여기까지 트럼프가 주도하고 있다. 시진핑이 그 카드를 안 받을 수가 없고 즐겁게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됐다. 전쟁이 아닌, 패권 경쟁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한번 맞짱을 뜨자. 그리고 직접적인 압박도 없어지고 대만에 있어서의 미국이 손을 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진핑을 정치적으로 흔드는 부분도 없어졌어요. 그런 여러 가지 거래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중국 바로 밑에 있는 한반도라는 코 밑에 있는 세력이 미국의 영향권,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남북한이 소통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냥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예, 그리고 러시아도 발을 담그게 된다. 우선권이 있죠. 북러 상호방위 조약을 딱 체결했기 때문에. 중국은 많이 아쉬울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점을 양보할 수밖에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경제도 커질 건 분명하거든요. 거기에 자기들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는 없거든요. 미국이 주도권을 행사하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동맹이 친한 친구인 한국, 미국과 타협하는 러시아가 거기에 개입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시진핑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서로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트럼프의 성과고 그것이 푸틴이 트럼프가 역사적으로 기록될 것이다 라고 말한 부분이에요. 자, 조형과 마르코 루비오는 관세 이야기 한 거를 간 거 아니에요. 관세는 그냥 마지막 연막탕이에요. 실제 이거예요. 이거 하루 뒤에 여기서 구체적인 알이 다 나왔다는 겁니다. 이거 하루 뒤에 둘이 통화했잖아요. 오케이 한 거예요. 상호 신뢰에 증거로서 우리 석유 좀 사가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미국에 대만에 무기 팔지 말라. 그래서 지난번에 한 얼마쯤가 팔았을 때 제가 그거 블러핑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예. 대만은 넘어간 거죠. 그래서 미국이 최근에 그런 움직임을 보였잖아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그들의 첨단 반도체 수요를 TSMC에서 전부 다 한국으로 다 바꿨잖아요. 삼성전자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거예요. 이제 한 발짝 더 나갈 거예요. 다른 기업들. 남북 교류가 활발해지게 되면 거기에 혜택을 보는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있을 거고 어제 대통령이 쫙 이야기하니까 이 같은 날 뭐가 있었습니까? 아주 짧은 공지를 가지고도 대기업 총수들이 대통령이 부르니까 쫙 나왔죠. 외국 출장을 잡아놨던 삼성의 이재용까지 바로 왔죠. 무슨 이야기 했겠습니까? 이게 다 된 거예요. 이때 최종안이 오케이 된 겁니다. 양쪽이 다.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전화를 했고 시진핑도 오케이를 했다고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갑자기 이재명이 총수를 부른 거예요. 왜? 투자가 될 거니까. 내 날짜가 나왔다. 투자 준비해라. 그래서 비공개 미팅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이야기 나온 거잖아요. 지방에 300조 투자하겠다. 그래서 그 지방이 어디냐?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린 거예요. 자, 오늘 시진핑과 트럼프의 통화를 보면서 그런 데 대한 생각이 좀 더 짙어지게 되죠. 예. 이거죠. 예,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요청에 1초 만에 화답한 재벌 총수들. 5년간 지방에 300조 원 투자. 이렇게 엄청나게 급하게 끌어모았다는 걸 수고했고, 다 참석했어요. 미국의 압박에 밀려서 윤석열이 했던 담대한 구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담대한 구상이 실현된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네. 자, 그리고 뒤에도 나오겠습니다. 민주당은 민주당 내부로서 내부에서 이걸 준비를 하고 있었고,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금년의 주요 목표가 북미 남북 대화의 본격화, 그리고 경제 도약의 원년, 남북 교류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는 부분이에요. 남북 교류가 우리 돈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국제적인 상황이 그렇잖아요. 막힌 혈맥을 풀고 어디서 새로운 생산지, 기회, 투자, 벤처 바람 이런 게 확 불어야 돼요. 그럼 신기술이 오고 새로운 시장이 생성돼야 된다. 지금 다극화를 하면서 트럼프가 노리는 게 뭡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패권 구도 상에서는 지금 더 이상 시장이 커질 데가 없다. FTA 오바마 때부터 그렇게 하다가 안 하잖아요. 이제 원래 다시 보호무역으로 돌아가는 형국이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보면은 패권의 블록의 경계에 있던 지역들의 혈맥을 뚫겠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북극 항로죠. 예, 그래서 경제를 바람을 넣겠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AI, 차세대 원전 이런 걸 통해서 기존의 수요를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겠다. 넓어진 시장과 넓어진 물류망을 가지고 거기 한국과 북한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가 전 세계를 책임진다. 그래서 한반도는 전 세계의 경제의 어떤 회복에 있어서 심장 같은 구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또한 다극화 사회로 이전되는 것을 성공시켜주는 것도 역할을 하게,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되고, 지금 기득권 세력들이 쉽게 물러나지 않으면서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데, 그것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 메시지는 그런 기득권 세력들의 전쟁 욕구를 눌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합의 모습을 보여주겠죠. 그래서 이란, 우크라이나, 한반도, 대만에서 당연히 전쟁할 일은 없겠죠. 예. 자, 그런 거를 역동적으로 우리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한테 큰 기회죠. 기업들이 선봉에 서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런 강력한 탄력을 이용해서 국내 정치의 난맥상을 해결해서 백년지 대계를 위한 새로운 교통정리, 격리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 내부의 개혁, 국민의힘을 해체순으로 밀어붙이는 거, 예, 정계 개편이죠. 예, 이런 걸, 그리고 지금 부동산 시장 때려잡는 거, 예. 그리고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여기가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사실화된다면은 엄청난 투자 붐이 불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한국 사람들이 이익을 많이 봐야 된다. 이런 것도 좀 깔려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많은 외국 자본들이 좀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폭발 일부 직전이잖아요. 농해서 자기 무기 무너지기 일부 직전이잖아요. 그러면 경제가 그대한 공황 상태가 오거나 또는 동시에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많은 자본들이 들어올 거예요. 기회를 보게 되면. 거기서 한국 사람들 혜택 보라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 틀어막고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자, 그래서 대만에 지금 총통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대만과 미국 관계는 강건하다. 시진핑과 트럼프의 통화 이후에 이것은 되게 공허하죠. 이거 끝난 겁니다. 이건 이미. 자, 이게 가만히 놔두면 아마 다음 선거 때나 지금부터 뭐 탄핵 이야기는 살살 나오는데, 선거 때나 지금 중계하고 친미계가 사실은 되게 삐까삐까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미국이 이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건데, 미국이 발을 빼는 게 보이면은 친중계가 한국을 잡을 겁니다. 네. 그걸 당연히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거예요. 대만은 저리 간다. 그래서 TSMC의 물량을 다 빼는 겁니다. 중국 거니까. 예. 그러면서 TSMC는 상당히 약화되겠죠. 예. 기존의 고객들을 다 잃은 셈이 돼요. 그러면 우리 한국으로 다 넘어왔는데 몇몇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TSMC를 추격하는 입장이기단 말이에요. 그것을 따라잡을 결의를 다지고 있겠죠. 지금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예요. 예. 왜냐하면 미국 위주의 물류망이 우리 쪽에서 물건을 다 받아갈 거기 때문에. 예. 자, 이거 볼까요? 그때 이재명이 중국 가기 전에 위성당이 그때 미국도 갔다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야기했어요. 하나의 중국 존중한다라고. 그리고 이재명도 CCTV랑 중국 가기 전에 인터뷰를 하는데 거기서 하나의 중국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미국 갔다 왔다는 게 중요해요. 다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재명이 갔을 때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의 입을 대신해서 갔다. 그래서 관계가 하나씩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난번 에이펙에서 에이펙 만나고 큰 게 결정이 됐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우크라이나전 해소된 부분이 컸고, 예. 자, 공식적으로 종전은 안 됐지만, 그 다음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해줬고, 일본을 우리는 눌러놔야 된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 과정에서 북한하고 긴밀히 협의했을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다시 대만은 이제 버려진 상황이 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일본이 이걸 긁고 넘어지는 거잖아요. 전쟁이 발생하면은 미국 사람과 일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위대가 가야 된다. 얼마나 앞뒤 안 가리고 내뱉는 말인지 이런 느낌이 오시죠. 예. 자민당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 거기서 어떤 행동으로 연결될 여지도 있어요. 일본 사람들 특징을 봤을 때. 그래서 계속 자주 만나면서 계속 눌러놓는 겁니다. 또 안동으로 불러가지고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도 하는 것이고, 예. 분명히 이제 많은 중요한 것들이 지금 발생할 수 있잖아요. 3월달, 4월달에 그리고 5월달에는 지금 부동산 문제까지도 더 이상 연기 안 해준다는 게 5월달로 그냥 모습을 바꿨잖아요. 5월 초로. 다카이치 사나이는 분명히 그 기간에 한국으로 초빙될 것입니다. 그래서 박수 칠 수밖에 없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당에서도 지금 정청래가 지난번에 당대표 되고 나서 아마 양산을 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했죠. 큰 역할을 부탁드린다. 그래서 북한 관련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반도 평화 신전략위원회를 당 차원에서 만든다. 그 역할이 뭐냐? 는 지금 이제 미국과 우리가 또 북한이 만지작거리고 있을 종전협정의 안. 자, 북한의 정권의 향후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런 부분, 어떤 투자가 발생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문재인 때 결정이 다 된 부분이에요. 자, 그 점에 당 차원에서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대통령실 이야기는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남북관계 대화의 본격화, 경제 성장. 이게 술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당 정이 같은 데를 보고 있어요. 예, 최소한 대표하고 대통령실은. 예. 그래서 문재인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등판할 수도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문재인이 중재를 해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났단 말이에요. 예. 자, 그 단계를 문재인이 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조국 당이 들어오는 모습 이렇게 연출된다면은 기존의 수박 세력들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림이 그려지네요. 자, 다른 한번 볼까요? 작년 11월 달에 그때 처음 통화했을 때일 거예요. 아마 에이펙에서 와서 그때 에이펙에서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었어요. 북한의 입장도 나왔고. 그래서 좀 전통적인 방법으로 가자 우크라이나전을 건너뛰어서 북한하고 종전선언을 먼저 하자. 우크라이나전이 쉽지가 않으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그거는 정말로. 그래서 문재인이 이미 예상한 바가 있었잖아요. 우크라이나전 종전보다 북미 종전선이 훨씬 간단할 수 있다. 왜? 지난번에 다 합의해 놓은 게 있으니까. 우크라이나전은 늘어진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벽에 부딪혔고 푸틴도 벽에 부딪혔기 때문에 에이펙에 오면서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푸틴이 알래스카에서 트럼프를 만났잖아요. 그때 한 제안은 분명히 그겁니다. 북한하고 바로 가자.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노를 한 게 분명해요. 노를. 그리고 트럼프를 만나는 대신에 최선희 외상이 러시아로 날아가서 푸틴을 만났죠. 그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때 강훈식이 또 유럽을 출장 갔었죠. 접촉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에 대한 이유, 거기서는 푸틴도 납득했고 트럼프도 납득했다. 그래서 내가 좀 과했다. 트럼프가 아주 드물게 사과를 했어요. 다시 만나러 오겠다. 그게 현재 사물일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의 일, 우크라이나전 해결하는 부분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전화를 한 겁니다. 이게 순리다. 여러분 인정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거예요. 여기서 김정은이 리더십을 발휘한 것입니다. 그게 순리다라고. 남쪽까지 다 포함해서 만만치 않아요. 절대로. 예. 그게 트럼프도 오케이. 푸틴도 오케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진핑은 거기에 대해서 되게 흡족해 하는 거예요. 서두르지 않으니까. 그때 이야기 꺼낸 게 그거거든요. 지금 내가 트럼프 만나서 그런 이야기 하면은 중국이 되게 언짢아해. 중국은 사전 정보를 못 받았어. 이런 패권 다툼하고 뭐가 다르냐? 다 그거 아니다. 이렇게 딱 때린 거예요. 이거 트럼프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중국한테 신뢰가 될 수 있는 행동을 내가 요구한 것 같다. 이런 류의 말을 했어요. 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자, 트럼프가 이야기했죠. 중국은 별표로 안 했는데, 이거 뭐 4월에 베이징 방문을 공식 발표했다 돼 있고, 그 다음 나도 트럼프도 시진핑을 초청하겠다. 이때 많은 것들이 된 겁니다. 11월 26일. 이때 가장 큰 고비는 뭐냐? 우크라이나전이 거의 마무리됐다는 거예요. 네. 자, 그 등이 다 을기를 거쳐서 다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어요. 그 과정에서 이해찬의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자, 그리고 나서 저는 딱 봤을 때 이재명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바뀐 게 보이거든요. 조국 당과의 합당. 뭐 형식적으로야 당연히 당 대표가 주도하는 것입니다만은 그거 그리고 부동산 정책 이걸 주도하는 세력들이 지금 눈에 핏발이 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시점에 합당에 반대하는 이현주가 지금 우물쭈물하고 있죠. 이미 눈밖에 났어요. 그 과정에서 찍소리 못하죠.
이제는 힘들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그것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보이고 지금 일단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때 역시는 이제 국회 신문인가요? 하여튼 뭐 저기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은 미국 재무장관은 내년이 지금 금년입니다. 2026년 최대 4차례 정상회담이 가능하다. 4월 트럼프 방중, 11월에 중국 APEC이 있고 12월에 G20가 있고 아까 이야기 나온 것처럼 트럼프가 초청하겠다는 부분이 있어요. 예. 자, 베슨 장관은 연내 다수 회담은 미중 관계 안정과 세계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야기했죠. 저렇게 세계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미중 관계는 이제는 다국가 사이로 이제 패권 경쟁 구도에서는 벗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다자 구도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게임이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처럼 전쟁의 기운이 고조되는 건 없어요. 그걸 바라는 세력은 다까이지하고 국내 국민의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부분 차지하잖아요. 경제 둘이 합치면은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그 안이 북미 종전선언과 한반도 소통 그리고 지금 언급된 여러 군데 뭐 가자를 해결하면서 아프리카 대륙과 연결하는 거, 인도가 유라시아 대륙과 육로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 새로운 기술의 표준화 이런 거 없이는 될 수 없거든요. 그 핵심이 기술적 핵심과 물류적 핵심, 생산의 핵심이 한반도에서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중국은 준비를 해왔지만 우리는 한반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남북 분단의 원인을 제공자들이니까 우리가 결자 해제하겠다. 하게 돼서 중국이 오케이 했다는 겁니다. 지금. 네. 강력한 경쟁자가 생길 수밖에 없지만 새로운 게임이 시작되겠지만 지금의 불안한 부분은 사라지고 중국도 몸 자체가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 부담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다 그래요. 미국도 감수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남북관계를 잘 해결해내야 되겠죠. 예. 그리고 각 지역에서 지금 다국화 세상이 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정치적 지형이 다 흔들릴 거예요. 특히 민주주의가 약한 나라들에서는 많은 내란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옆 나라와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캄보디아, 태국 이런 데처럼 옛날 같은 미국이 딱 들어서 하지마 이러면 끝인데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더 잦아질 수 있어요. 소규모 분쟁이. 왕이사가 커진다는 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다른 말로 하자면.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언론이 안 쓰는 말 다극화 그렇게 되면 희한한 소리를 계속 하는 거 있냐 써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사람이 생각을 안 하다 보면 생각의 폭이 좁아지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제가 24년 9월에 올린 거예요. 제가 가끔 예전에 인용했던 미어샤이머하고 삭스인데 제가 여기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의 본질에 대해서 이 두 양반을 통해서 많은 제가 이해를 했고 이런 데도 공유를 한 바가 있죠. 이게 24년 중반에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미중 패권 다툼이 전쟁이냐 다극화냐. 이때 이런 게 지금 그게 현실화되는 거예요. 미어샤임은 아니라 본질은 전쟁이다. 그게 인류의 역사가 보여주는 바다. 삭스는 안 그럴 수도 있다. 다른 길이 있다. 지금 전쟁하면 다 망한다. 예, 그래서 이제는 다국화 방향으로 힘이 실려 있는 상황이다. 자, 이런 담론이 우리 쪽에서 돌아야 된다. 이건 학계도 지금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뭐 외교학계든 정치학계든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웬만한 대학에 그런 과가 외교학과나 정치학과가 없는 대학이 없잖아요. 수많은 교수자를 붙이고 있는 전문가도 있을 텐데 이거는 너무 심하다고 봅니다. 예, 우리 진짜 바보가 되잖아요. 네. 자, 그리고 이런 기사들 많이 나오죠. 예. 새 역사 만든 트럼프, 스스로 자초한 예상 밖 행렬. 이게 이제 뭐 사진으로 봐서는 영국이 중국 가서 붙은 것 같은 이런 거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밑에는 70년 동맹 붕괴의 시작, 유럽은 왜 미국을 떠나려 하냐. 근데 다 뒤틀어서 해석하는 거죠. 미국이 나토를 버리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너희들은 먹고 살아라고. 유세 때부터
꿋꿋하게 이야기했는데 한국의 YTN이라는 곳이 미국 대통령의 뜻을 왜곡해서 전달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는 한치의 오류도 없었어요. 그 영국은 밀려난 거예요. 영국은 지금 낙동강 오리알이에요. EU도 아니고 미국도 가스 빠이빠이 했단 말이에요. 힘들어질 겁니다. 앞으로 상당히. 영국한테도 미국한테도 중국한테도 대접받을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근데 제목을 이렇게 뽑는다? 스스로 자초했다? 자초한 거 맞죠? 예상 밖은 아니죠. 스스로 자초해서 트럼프의 성과가 된 거예요. 트럼프가 원하는 바대로 된 거예요. 유럽은 왜 미국을 떠나려 하냐? 아니죠. 미국이 유럽을 떠나는 거죠. 한국과 손잡은 거죠. 중국과 손잡은 거죠. 러시아랑 손잡은 거죠. 미래 가능성이 있는 인도랑 손잡은 거죠. 유럽이 버려진 거예요. G7에 있던 유럽 국가들을 그리고 유엔에 있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생성됐던 구조에 들어있던 유엔 상임이사국들, 안보리 상임이사국들 다 날아간다는 겁니다. C5로 대체된다는 거잖아요. 트럼프가 계획한 거예요, 아니에요? C5 이야기도 안 하죠. 자, 이게 핵심적인 게 이거예요. 2025년 1월 30일 아마 마르코 루비오가 임명이 됐거나 청문회상에서 말을 했거나 했던 그 언저리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여기서 제가 잠깐 얘기를 밑에 이제 짤막짤막하게 붙여놨는데 마르코 루비오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처음이신 분도 많이 계실 거니까. 미국의 패권은 2차 세계대전의 산물이다.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된 것이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돌려서. 다분히 비정상적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미국이 그때만큼 힘이 없다는 거예요. 중국이 있고 브릭스가 있고 많은 기술 분야에서 이미 선두자리를 뺏겼다. 생산 기반은 무너졌다. 그래서 다국화 세상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곁들인 이야기가 이게 북한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북한이나 이란 이야기도 나오는데 북한과 이란 같은 나라들도 이제는 친구가 될 수 있다. 친한 나라들하고는 소원해질 수 있다. 이 이야기가 한 거예요. 그때가 정확하게. 자, 이번에 시진핑과 트럼프의 통화에서 나왔더라고요. 이란 이야기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야기했다. 그건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미국의 계획이 있다. 평화롭게 해결될 것이다. 북한 이야기도 했겠죠. 그 이야기는 왜 그거는 트럼프도 이야기 안 했겠죠. 아껴놓고 있는 거니까. 예. 다 한 이야기예요. J.D. 벤스도 똑같이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당신들의 방해는 당신들이 해결해야 될 것이다. 예. 똑같잖아요. 그대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금. 적이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란하고 노스코리아가 북한이 그 우리 목전에 두고 있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릴게요. 작년 10월 7일 푸틴의 생일이었나 봅니다. 김정은이 푸틴 생일을 맞아서 축전을 보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북러 동맹이 다극화된 세계 질서 수립에 기여할 것. 예. 핵심을 꿰차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중국까지 오케이 했다는 것까지 다 도달한 거잖아요. 그제. 그리고 우리는 갑자기 총수를 긁어 모았잖아요. 왜? 이제는 투자해야 되니까. 총수들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입술을 바짝바짝 말라가면서 온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예. 자, 그리고 BTS 3월 20일 광화문 공연이 무료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것은 넷플릭스가 이걸 공개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전 세계로 그 비용은 넷플릭스에서 많은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과 분명히 맞물려 있죠. 예,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